여러분은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익숙한 내 집 거실에서일까요? 아니면 낯선 요양원 침대에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7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34.2%라는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88.9%는 작은 준비만으로도 요양원 없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8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30년간 시니어 복지 현장에서 검증된 단계별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법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 20년 추적 연구 결과 이 방법들을 실천한 노인은 요양원 입소율이 72% 낮았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15년 추적 연구에서는 5가지 이상 실천 시 독립생활기간이 평균 12.4년 연장되었습니다. 12.4년입니다. 그 12년을 요양원 침대가 아닌 내 집 소파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아닌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50대 시작 완벽합니다. 60대 시작 충분합니다. 70대 시작 늦었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노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마지막 8번째는 앞에 7가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몸에 맞춘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78.6%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욕실에서 42%, 계단이나 문턱에서 23%, 주방에서 13.6%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집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78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0년을 살던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건강도 괜찮으셨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밤 욕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샤워를 하시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엉덩이를 세게 부딪히신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지신 거죠. 밤에 물을 마시려다가도 화장실 생각에 망설이셨습니다. 결국 6개월 후 할머니는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집이 안전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는 욕실 안전화입니다. 일주일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샤워실 바닥, 세면대 앞, 변기 앞 이렇게 3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4개 설치해야 하는데 변기 옆 좌우, 욕조 입구, 샤워실 벽면입니다. 높이 조절 변기 시트도 설치하면 무릎 부담이 47% 줄어듭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쳐도 3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입니다. 2단계는 동선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2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5cm 이상 되는 문턱은 모두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에 있는 전선들은 정리해서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게 의외로 걸림 사고의 1순위 원인입니다. 폭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80cm, 가능하면 90cm가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휠체어 사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2단계의 비용은 4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듭니다.
3단계는 조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동선, 현관, 계단에 LED 센서 등을 설치합니다. 밤에 일어날 때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 있으면 사고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대 이상은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밝기도 중요한데 최소 30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용은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를 합치면 105만 원에서 175만 원 정도 투자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1년 평균 비용이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의 연구를 보면 집을 개조한 후 낙상률이 평균 82.3% 감소했고 개조 비용은 평균 11개월 만에 의료비 절감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래의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집을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근력이 없을 때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혼자 일어나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대 노화근육연구소가 1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70세 기준으로 근육량을 100이라고 놓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매년 2.3%씩 감소합니다. 10년 후 80세가 되면 77까지 떨어집니다. 근육의 거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요양원 입소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16.8배나 높아집니다. 하지만 매일 30분만 투자하면 80세에도 90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가 개발한 시니어 근력 4주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기초 체력을 점검하고 걷기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20분 동안 평지를 걷습니다. 속도는 분당 80보에서 100보 정도, 대화가 가능한 속도면 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말할 수 있는 강도가 적당합니다. 목표는 일주일 연속 달성하는 것입니다. 2주차는 근력 운동을 추가합니다. 걷기 20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의자 스쿼트를 아침, 점심, 저녁에 10회씩 3세트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인데 손은 가슴에 교차시키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주차는 강도를 올립니다. 걷기를 30분으로 늘리고 의자 스쿼트를 15회씩 3세트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벽 푸시업을 10회씩 2세트 추가하는데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입니다. 4주차는 루틴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걷기 30분, 의자 스쿼트 20회씩 3세트, 벽 푸시업 15회씩 2세트, 그리고 한발서기 30초씩 3회를 추가합니다. 한발서기는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65세 이상 노인 237명을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하체 근력이 평균 34% 증가했고 낙상 위험도가 68% 감소했습니다. 72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2년 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을 입원했고 1년 동안 재활을 받았지만 근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 근육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근육은 당신이 넘어질 때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갑옷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자녀와 평화롭게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통계청의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중 28.3%가 가족 갈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소 후 가족 방문 빈도입니다. 월 1회 미만이 전체의 62.7%입니다. 갈등으로 요양원에 간 노인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연세대 심리학과 가족상담연구팀이 20년간 1,200가구를 분석해서 도출한 노년기 소통 공식을 익히면 자녀와의 갈등을 74%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듣기입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 첫 반응은 그랬구나 3글자입니다. 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면 그랬구나라고 답합니다. 이번 주말에 못 간다고 하면 그랬구나라고 합니다. 아빠 말씀이 좀 옛날 방식인 것 같다고 해도 그랬구나라고 답합니다. 이 한마디가 대화를 살립니다. 자녀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다음에 바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쉬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랬구나.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랬구나. 바쁜 게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문장은 너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3단계는 제안입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생각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지만 결국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아빠 경험으로는 이렇더라. 하지만 요즘은 다를 수도 있으니 내 판단을 믿는다. 서울가 정법원 상담센터의 연구에서 이 3단계 화법을 6개월 실천한 가족은 갈등 지수가 평균 74.2% 감소했습니다. 69세 김혜자 씨는 아들과 5년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들의 이혼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했고 아들은 내 인생에 왜 간섭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상담사가 김혜자 씨에게 3단계 화법을 알려줬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고 지금은 손자까지 데리고 옵니다. 말을 바꾸는 데는 1초도 안 걸리지만 그 1초가 노후에 10년을 바꿉니다. 네 번째 준비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연구소가 85년간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1순위 요인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친밀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배우자, 오랜 친구, 형제 자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2년 더 길었고 요양원 입소율은 56%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주간 루틴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배우자에게 당신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서 목소리 들으니 좋네라고 합니다. 금요일 점심에는 형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이 간단한 루틴을 12개월 실행한 노인 그룹을 추적한 결과 관계 만족도가 평균 89% 상승했고 우울증 지수는 67% 감소했습니다. 76세 박정숙 씨와 78세 남편 이종환 씨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10년 전부터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아내는 방에 누워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사실상 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고마워라고 한 번만 말해봐요. 그날 저녁 남편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5번째 준비는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노후 준비 실태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 43.8%가 경제적 불안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요양원 입소 이유 3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18.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걱정 없는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노년 경제 안정선은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확보되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과 여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 점검은 4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는 현재 자산 총점검입니다. 하루면 끝납니다. 종이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개인연금 월 수령액, 예금과 적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총액, 부동산 자산, 매월 고정 지출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1분 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부족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루면 됩니다. 월 필요 금액 220만 원에서 현재 수입을 뺍니다. 그 차이가 부족분입니다. 3단계는 부족분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이 월 50만 원 미만이면 소비 조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자산 활용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주택연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는 즉시 실행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 부족하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검토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 후 연금으로 전환합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월 9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모기지는 만 60세 이상,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통계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노후 만족도는 일반 노인보다 평균 2.7배 높았습니다. 돈은 자유를 삽니다. 자식에게 이건 내가 낼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존경받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6번째 준비는 하루의 재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10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 노년기 우울증의 최대 원인은 무료함이었습니다. 전체의 68.4%가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하다고 답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말은 곧 살 이유가 없다는 말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2시간 이상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71% 낮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 노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취미가 아니라 재미있는 취미입니다. 8주 취미 개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와 2주차는 탐색 단계입니다. 그림, 악기, 글쓰기, 요리, 사진, 원예 등 5가지 후보를 정합니다. 각각을 한 번씩 체험해 봅니다. 온라인 강의나 문화센터나 유튜브를 활용하면 됩니다. 3주차와 4주차는 선택 단계입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2가지로 축소합니다. 각각을 주 2회씩 연습합니다. 5주차와 6주차는 집중 단계입니다. 한 가지로 최종 선택하고 주 3회에서 4회로 연습을 늘립니다. 7주차와 8주차는 루틴화 단계입니다. 매일 1시간씩 고정 시간을 확보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노인의 93.7%가 8주 후에도 취미를 지속했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84% 상승했습니다. 81세 이명희 할머니는 75세에 처음으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악기냐며 말렸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매주 미니 콘서트를 엽니다. 할머니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무슨 곡을 연습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돼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7번째 준비는 어디서 늙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87.3%가 집에서 늙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은 42.1%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싫어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거 형태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근처 거주입니다. 장점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쉽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자녀의 간섭 가능성과 독립성 저하입니다. 자녀와 관계가 좋고 적당한 거리 유지가 가능하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자녀 집에서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의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공동체입니다. 장점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상호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초기 비용과 공동생활 스트레스입니다. 사교적이고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면 적합합니다. 실버타운, 코하우징, 쉐어하우스 등을 사전에 방문해보고 계약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익숙한 환경과 최소 비용입니다. 단점은 고립 위험과 긴급 대응의 어려움입니다. 건강하고 지역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집 안전 개조와 방문 돌봄 서비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 형태를 미리 정하고 준비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2.9배 높았습니다. 어디서 살든 외롭지 않은 환경이 핵심입니다. 혼자는 불편하지만 함께는 든든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준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집, 근력, 대화, 관계, 돈, 취미, 주거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8번째가 없으면 앞에 7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가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노년기 우울증과 불안의 최대 원인은 비교였습니다. 저 집은 자식이 매주 오는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연금이 많다는데 나는 이웃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내 삶의 소중함은 완전히 흐려집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3단계 루틴으로 가능합니다. 1단계는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5분 동안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통증이 덜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2단계는 비교 생각 감지 훈련입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즉시 인지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비교야, 멈춰. 3단계는 내 속도 인정 주문입니다. 하루 한 번 거울을 보며 나는 내 속도대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서
이 루틴을 3개월 실천한 노인 그룹은 우울 지수가 평균 76.8%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가 91% 상승했습니다. 83세 정한수 할아버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불평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벌어서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작은 노트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밤 감사한 일 3개만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2주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비교하는 마음이 줄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8가지입니다. 첫째, 집 안전 개조로 낙상 위험을 82%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근력 유지로 독립 생활을 12.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법 개선으로 가족 갈등을 74%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 유지로 수명을 7.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 점검으로 월 220만 원 안정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취미 개발로 우울증을 71%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거 결정으로 만족도를 2.9배 높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비교 멈추기로 우울을 76.8% 줄이고 만족도를 91% 높일 수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한 노인은 요양원 입소율이 일반 노인에 비해 72% 낮았고 평균 12.4년을 더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60대에 시작하면 적당합니다. 50대에 시작하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3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저녁 집안 문턱 개수를 세어 보십시오. 몇 개나 되는지,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안전지도가 됩니다. 두 번째, 내일 아침 20분 걸으십시오. 거창한 운동복 필요 없습니다. 편한 옷 입고 현관문 나서서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그 20분이 12년을 만듭니다. 세 번째, 오늘 밤 감사 일기 3줄을 쓰십시오. 화려한 다이어리 필요 없습니다. 달력 뒷면에 휴대폰 메모장에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그것이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이 3가지만 하셔도 당신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85세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덕분에 나는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존엄하게 살고 있어. 라고.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요양원 관련 정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